그래서 요 경의 핵심은 그 하단에 있는 그런데 이 가래도 무상하고 형성되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지금 의도가 우리가 상카라 공부하니까 이 경을 내가 뽑아놨지만 이 경의 핵심은 가래, 이 가래도 무상하고 형성됐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거죠.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다음 가래뿐이 아니고 느낌도 마찬가지고 감각주통도 마찬가지고 무명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는 거꾸로 올라갔죠. 12연기가 무명까지 위로 역순으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느낌, 촉, 그다음에 유기, 명색 뭐 이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또 내가 빼놓은 겁니다, 그냥 생략. 그래 맨 먼저 시작은 이 무명마저도 무상하고 형성됐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무명이라는 뭐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게 항상 작용을 해서 12연기법 쭉 이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명마저도 형성되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건 아까 내가 설명한 이야기 했죠. 모든 게 예외 없이 연기법이다. 그죠?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의 7가지 특성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거예요. 부서지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이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적시의 번뇌들이 멸진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알려고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 남아있는 숙제는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게 알고 보는 거죠. 그죠? 지견이에요. 그렇게 알고 봐야 번뇌들이 멸진한다. 적시에. 그다음 밑에 경전 괴로움은 연기된 것이고 감각접촉을 조건으로 한다. 감각접촉 없이 괴로움 경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같은 이야기죠. 좀 전에 했던 거하고. 그다음 몸, 말, 만호가 있을 때 이들을 반면에 일어난 의도를 조건한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입니다. 이 의도는 무명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감각접촉은 항상 무명과 함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어나는 이 의도도 무명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이거죠. 이러한 법들은 무명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하면 해놓은 것은 12연기법에서 설명해 놓으신 거하고 내용이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상카라, 의도, 이 의도도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이거죠. 무명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어떤 무명이냐 따라가지고 저번에 한 그 12연기 할 때 예전에 내가 그런 설명을 했을 거예요. 무명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 12연기에서 무명행식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무명이 순도 몇 프로짜리냐 따라가지고 감각접촉도 몇 프로짜리 무명이냐 영향을 받는다 이랬죠. 감각접촉뿐이 아니고 쭉 그까지 가래까지. 예를 들어서 100% 무명인 사람이 어떤 대상을 접하고 했을 때 촉이 일어난 이 촉도 100% 무명의 영향을 받고 100%짜리 촉이에요. 그럼 거기 일어나는 수상행식, 생각 이거 전부 100%짜리 무명이라. 완벽한 엉터리죠. 그러니까. 비유해서 설명하면은 근데 만약에 시작하는 무명이 50 정도다. 나머지 50은 뭐겠어요 그러면? 무명이 50이면은. 그렇죠. 나머지 50은 지혜다 이거지. 그럼 50 정도의 무명만 감각 접촉,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의도 이런 게 50 정도밖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생각도 100% 엉터리가 아니고 50%는 맞고 50은 아직도 안 맞는다. 이렇게 개념을 조금 쉽게 정립을 하면은
이 모든 설명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다음 숫다인파트에 있는 개송들은요, 730 읽어보시면 알겠고, 732 개송, 괴로움은 상카라가 원인이므로 그 위험함을 알아서 모든 상카라 형성을 거치고, 여기 또 지각이 나오죠. 지각을 중지하면 괴로움은 부서지고 만다.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각자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뜻이다 하는 거는 이제 용어를 아니까 여러분들 알 거예요. 어쨌든 형성 거치고 샀냐 바꿔라, 중지해라, 나쁜 샀냐,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 상카라가 네 가지 용례로 되어 있습니다. 행이라는 게. 그리고 상당히 개념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이 용례가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자기 본인들이 공부를 하실 때 행이 나왔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같이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연구를 해 나가면은 행에 대한 개념을 훨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종합해 보면은 상카라, 행 하나로 압축시키면 여기다 나왔지만 그냥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뭘 하겠다 하는 의도. 이리 하자, 저리 하자, 일어나자, 앉자, 서자, 가자. 이게 다 행이다 이거죠. 예, 다음 마지막 주제 5가지 항목, 마지막인 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윈야나. 어떤 것이 식이냐? 6가지 식의 무리가 있는 거죠. 눈, 귀, 코, 혀, 몸, 만호 각각 식이 있다는 6가지의 각각 다른 작용을 하는 식이 있다. 정신물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식이 일어나고 정신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식이 소멸한다. 여기 이리 되어 있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그죠? 12연기 보면은 식 다음에 명색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명색 다음에 식이 일어나고 이리 되어 있잖아요. 두 개는 축복받는다 이겁니다. 정해진 딱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식이 일어나면은 정신물질이 일어나고 정신물질이 일어나면은 식이 일어나고. 근데 이때 정신물질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식은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다음이라는 건 뭡니까? 명색 다음에 육입이잖아요. 육입으로는 못 넘어간다. 이게 경전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서 봐도 정신물질 때문에 식이 있는데 식은 다시 정신물질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것도 그냥 그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거 아시고요. 다음 또 우리 자료에는 다음 육입 공부할 때도 여기에 대한 식 다 있잖아요. 육식 6가지 식에서도 다룰 겁니다. 다음에 왜 식이라 하는가 하면은 식별한다 해서 식이다. 위자나띠 식별한다. 여기에서 윈야나 이렇게 이제 빨리어가 문법상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럼 무엇을 식별하는가? 우리가 윈야나 안다 했을 때 뭘 식별하는가? 여기서는 맛을 가지고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일단 싱것, 단것, 짠것, 싱거운 것을 식별한다. 이렇게 식별해서 아는 거 식이고, 그다음 그 밑에 보다 쓰면 분별해서 안다고 해서 식이라 한다. 이렇게도 경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분별해서 아는가?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 않음을 분별해. 내가 지금 즐겁다 하는 거 알고. 여하튼 우리로서는 윈야나 이러면은 뭐시다 하고 안다. 이렇게 개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없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까 시간으로 공부했던 식이 멈추어진다. 이게 무엇이다 어쨌다 하고 아는 게 없어진다는 이야기야. 번뇌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욕심이 있다. 아까 뭐 탐진치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탐진치를 식이라고는 안 하죠. 마음 부수잖아요, 그것도. 그럼 내 안에 욕심이 있구나 하고 아는 거는 식이 작동을 해야 한다. 식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라고도 그래요. 그죠? 마음이라고도, 찢다라고도, 윈냐나라고도, 예전에 마노윈냐나라고도,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하면 돼요. 이런 거고 이런 거구나 하고 안다, 알고 있다, 판단하고 뭐 하고 이게 다 식이작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5-4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게 육입촉 과정이죠, 그죠? 눈과 형색 두 개가 작용하는 게 육입이죠, 12연계에서. 거기에 안식이 작용할 때 3,4화합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그게 감각접촉이에요, 촉. 그죠? 그 밑에 써놨네. 육근이 그 대상인 육경을 접할 때 식이 일어나면 이것이 감각접촉인데 이거를 3,4화합이라고도 한다. 가로해가지고 내가 보충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단 감각접촉이 소멸하면 느낌도 소멸하고 고요해진다. 이건 12연계법에서 그대로 뭐 순서대로 이해해도 맞잖아요, 그죠? 촉이 소멸하면은 촉이 없어지면은 수상행식 없어지는 거예요. 느낌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비유가 경전에 있는 비유가 예를 들면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맞대어 비비고 마찰하면 열이 생기고 불이 붙지만 내가 똔똔똔하고 줄여놓은 거는 그 전에 한 몇 번 우리가 이건 공부한 내용이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요 경 찾아서 꼭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간단히 다시 복습해 보면은 막대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근이고 하나는 육경이에요. 막대기 두 개만 있어가 불이 붙겠어? 안 붙어. 그럼 두 개를 일단 맞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맞댔을 때 일어나는 게 식이에요. 그럼 식까지 했을 때 이걸 촉이라 그랬죠. 감각접촉. 감각접촉 다음에 뭐 느낌이잖아. 요 세 개 나무 토막 두 개에 맞댔을 때 이게 3,4화합이라. 이걸 비비 가지고 열을 나게 하는 게 수예요. 느낌. 그걸 비유해 놓으신 거죠. 그럼 답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막대기 두 개 있다. 근과 경이 있어. 두 개 맞대지 않으면은 평생 느낌 안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맞대기는 할 수 없이 맞댔어. 그냥 맞대고만 있으면은 촉에서 끝일 거 아니에요. 느낌 안 생겨. 그러면 안 비비면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두 개를 맞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맞댔을 때 그냥 가만히 이대로 비비지 않고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제 연구가 되겠죠. 없앨 수 있는 감각 접촉을 없앨 수 안 일어나게 하는 법, 연기법에서 느낌이 안 일어나게 하는 법 같이 비유해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5-6은 아까 설명한 거하고 연관돼 나오네요. 이 식은 명색에 다시 되돌아오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명색식 이렇게 왔다는 갔다 해도 식 다음에 육입 촉수 1위는 안 된다 이거지. 반드시 명색을 거쳐야 된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5-7은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경전에서는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난 중생들을 도와줘 4가지 음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영양소가 뭔가 이렇게 말씀 4가지를 해요. 하나는 먹는 미세한 덩어리진 음식, 두 번째는 감각 접촉, 금방 이야기한 파사입니다.
그다음에 마음의 의도, 아까 이야기한 행위죠. 그다음에 식.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식은 내 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의 조건이 된다. 이런 내용도 명기는. 식이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가 하면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발생의 조건이 된다. 유가 있게 한다. 이렇게 봤더니 존재를 만든다. 식이 멈추어지면은 괴로움은 안 일어난다 그랬죠. 아까 우리 공부한 거. 식이 있기 때문에 애치유까지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식을 가진 존재가 있을 때 그 밑에 줄에 그러한 존재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유깁이 있고 촉이 있고 해서 12연기법이 쭉 연결됩니다. 정신고통, 절망이 생긴다. 또 대입해서 또 그 사유숙고 많이 우리가 해야 되겠죠. 또 여기에서 5-8요 그 다음 경전에는 식이 확립되고 정대한다. 식이 확립되고 정대하는 곳에 명색이 출현하고 명색이 출현하는 곳에 의도적 행위들이 정장한다. 그러니까 식이 확립되고 정장하는 곳에 명색이 출현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정장한다. 이 과정도 깨차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식이 확립되면은 반드시 의도적인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속박경에 내가 나온다 그랬죠. 식이 확립되지 못하면은 의도적인 행위를 짓지 못하고 마음은 해탈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식이 확립되니까 의도적인 행위가 나오고 해탈 못한다. 지금 우리가 식 공부하는 겁니다. 식이 이런 역할을 하구나 하는 뜻에서 이 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괴로움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 밑에 마치 해가지고 비유를 해 놓으셔서 경전에서 염색공이나 화가가 벽이나 흰 천에다 사지를 모두 다 갖춘 여인이나 남자의 모양을 그리는 것 같다. 완벽한 완성도를 하나 쫙 그려놓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작품을 식이 작용을 해서 그럴 때입니다. 만약에 식이 확립되고 밑에 줄은 그렇습니다. 밑에 단. 이 네 가지 음식에 대한 가래가 없으면은 거기서 식이 확립되지 않고 정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식이 확립되고 정장되지 않으면은 쭉 12연기법 나가가지고 내생, 태어나고 늙음, 죽음, 근심, 고통 이런 게 없다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비유를 하신 건 마치 태양이 떠오를 때 서쪽에 벽이 없다면은 빛은 땅에 머물 것이고 땅이 없다면 물에 머물고 물이 없다면 확립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태양을 식에다가 비유하신 거예요. 머무를 곳이 없으면 확립을 할 수가 없어요. 식은. 식이 확립되지 않으면은 만사 형통 다 잘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식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또는 서쪽 벽을 없애야 되겠죠? 그 벽이 우리 안에 어떤 건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빛은 땅에 머물 것이고 땅이 없다면 물에 머물고 이 땅은 또 무엇인가? 물에 머문다. 물이 없다면 확립되지 못하는 것 같다. 어디든 기댈 데가 없으면 식은 확립되지 못한다. 이 결론이거든요. 그럼 이
결론하고 같이 연관돼 지금 식에 대한 건데 혹시 지금 우리 이 교재에 나와 있나? 교재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3-3요) 속박되면 해탈하지 못하고 속박되지 않으면 해탈한다. 이 경 제목도 속박경이에요. 물론 시약경에도 나오고 감흥경이 밑에 나와 있다는 경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또 경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공부한 게 식이 머물지 못하면은 물이 없고 하면 결국은 식은 항되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 경에 보시면은 식은 머물 때 어디에 속박되어 머무는가 하면은 물질, 느낌, 지각, 형성에 속박되어 머문다. 그렇죠? 식은 색, 수, 상, 행에 속박되어 머문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공부한 서쪽 벽이 없다면은 땅에 머물고 땅이 없다면 물에 머물고 물이 없다면 하는 게 이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색, 수, 상, 행 여기에 머문다 이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본인들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식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수에 머물고 있는가, 상에 머물고 있는가, 행에 머물고 있는가, 안 그러면 수, 상, 행 세 개 다에 머물고 있는가. 물론 다 머물고는 있어요. 있는데 강도가 틀리죠. 느낌이 강하게 작용했을 때 생기는 식하고 지각이 강하게 판단 분별이 심하게 일어나서 나온 거하고 의도가 강하게 있을 때 하고 이 식이 머무는 양상과 강도가 틀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속박되어 머문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아, 내가 뭔가 안다 생각한다 이게 전부 색수상 행에 묶여 가지고 이거 있구나. 이게 우리 실상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머물게 되나니 그것은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물질이 확립되고 즐김을 추구함을 통해 촉촉히 적셔져서 자라고 정장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 이게 이제 물에도 비치고 땅에도 비치고 뭐 여하튼 의지할 때가 있으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식이 자라난다 이겁니다. 근데 식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일 피구가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색, 수, 상, 행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제거해버리면은 식은 확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가 자기가 안에서 어떤 수행법으로 어떤 요령으로 색수상행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제거하는가? 이게 남죠. 그 다음 일단 그건 남겨놓고요. 그 밑에 식이 확립되지 않고 정장되지 않으면 의도적 행위를 짓지 못하고 해탈한다. 이건 내가 아까 또 한 이야기이죠. 예. 이렇게 명확한 구도를 가지고 있어. 식의 작용과 식이 왜 확립이 되고 식이 확립되지 않으면 해탈까지 된다. 이런 구도가 그러면 색수상행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의 예로 지각에 대한 탐욕을 제거한다. 이거 아까 우리가 공부한 지각을 닦는 수행하면은 지각에 대한 탐욕이 점점 없어져요. 지각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식이.
속박되어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현을 잘 알아야 돼요. 나의 식은 항상 색수상행 여기에 속박되어 머무는구나. 종속되어 머문다 이게요. 식이 먼저 낸 여기에 뭐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니한테 머물고 이거 아니고 종속되어 머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 주인들만 없애버리면 식은 머물 데가 없어. 그죠? 속박하는 게 없어. 자유로워져 버린다. 해탈한다 이거예요. 쉽죠? 이렇게 일단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알고 나서는 또 뭐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는? 봐야 되죠? 알고 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알고 봐야 된다. 관찰해야 되죠. 자, 예, 식에 대한 증거. 괜히 멀리 갔네. 나도 참. 그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중요한 경입니다. 이 속박경 꼭 명심합시다. 그다음 5-10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합니까? 또 어떤 조건 때문에 열반에 들 수 있습니까? 이게 신들의 왕 사까, 사까와 그 신들의 왕 사까 신이 세존께 묻습니다. 세존께서 밑에 눈기, 코, 혀, 몸만으로 인식되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들이 있으니 이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이거는 거의 정령구다시피 자주 나온다 그랬죠. 여러 경전이 나옵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하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내가 빨리 그냥 시간상 읽었지만은 이거 하나하나씩 음미해 가면서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대상이든 우리는 예외 없이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이것만 있으면은 그 대상에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의 욕망 찾고 이것들이 다 매혹적인 것들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래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대념청에 나와 있죠. 이런 매혹적인 것들 마음에 드는 곳에서 일어난다 이게 가래가. 그럼 그거는 어디냐? 눈기, 코, 혀, 몸, 만호. 그러니까 눈의 대상, 눈의 식, 눈에 일어나는 감각, 접촉, 그다음 접촉으로 일어나는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쭉 대인층에 10개까지 나가죠. 윗다가 윗자락까지 이런 데서 가래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여튼 그런 매혹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지금 샤까 왕이 물었던 게 무슨 이유로 무슨 조건 때문에 열반에 들 수도 있고 없습니까 하니까 아예 제일 밑에 칸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치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죠. 신들의 왕이 치착이 있는 비구는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한다. 치착이 있어서는 절대 해탈 열반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치착이 뭔가 하면은 지금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게 해놓은 거. 그것에서 그러니까 눈기, 코, 혀, 몸, 만호 그 다음에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이렇게 6가지 이게 12처죠. 여기에서 이거 중요한 또 그 문구입니다. 즐김을 추구하고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에 묶여 있으면 우리 삶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6가지 12처에서 즐김을 추구하고 살고 있고 그걸 환영하고 있어요. 같이 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묶여 있어.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범부들은. 이렇게 추구하고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에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의 식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치착한다. 식의 역할이 여기에 나오죠. 그럼 식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치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더니 색수상행에 대한 탐욕을 제거한다고 그랬잖아요. 탐욕을 제거하는 방법은 팔정도를 닦을 밖에 없어요. 항상 내가 그랬죠. 팔정도만 대입하면은 모든 답이 다 나온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구체적인 거로 들어가야 되죠. 어떤 구체적인가 하면은 식이 치착하지 않으려면은 지금 이 바로 위에 부분에 반대로 나가면 되겠죠. 그 매혹적인 대상들 내지는 눈, 귀, 코, 혀, 몸, 만호 이 6가지 해가지고 여기에서 즐김을 추구하지 않아. 그 다음에 그것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환영한다는 말이 그래 어서 오너라 같이 놀자 이거잖아요. 안 놀아. 같이 환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것에 묶여 있지 않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속박되어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식은 머무는 동안에 색수상행에 속박되어 머문다. 근데 그것에 묶여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치착하지 않게 된다. 이 식이. 그럼 치착이 없으면은 열반에 든다. 이 경우의 핵심이 이겁니다.